자, 희대의 나무 구독 중 오늘은 카메라 앞이 아니라 카메라 뒤에 계신 전문가분과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됐습니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희대의 나무 구독 중 칼럼 시청자, 구독자분들하고 디타의 독자분들 중에 우리 큰 그림 연구소하고 이 잘생긴 양반은 누구야? 크리에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 아시게 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어차피 천천히 풀어갈 거니까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큰 그림 연구소라는 영상 프로덕션 운영하고 있는 유재룡 PD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게 참 재밌는 인연인데 과거에 희대의 나무 구독 중에 20년인가요? 2020년에 일당백 그 정영진 씨하고 정박님 당시에는 이제 정민영님도 있었던 그 채널을 제가 인터뷰를 갔을 때 앞에 있는 제작진이 큰 그림 연구소 그때도 이름이 같았죠. 네,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제작진 자체에다 그렇게 포커스를 많이 두지는 않았던 인터뷰였죠. 그랬는데 그때 카메라 뒤에 계셨던 분을 이젠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팟캐스트가 지금도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일당백 그러니까 2019년 20년 이때가 전반적으로 팟캐스트를 하다가 유튜브로 전환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시절이란 말이지. 근데 그때 일당백이 팟캐스트 하다가 유튜브로 확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오히려 질문했던 게 기존이 오디오 중심의 채널 하시다가 유튜브로 하시니까 어떠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물어볼 거를 정영진 씨나 그분들보다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큰 그림에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기억 나는데 그때 홍대 근처에 소셜 그런 거 받아가지고 스튜디오도 짓고 그랬다고 하셔서 얼마 지은 지 안 됐을 때 갔던 기억이 나요. 모기 막 들어오고 벌레 날아다니고 거기 아직도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도 일당백 옮겼죠? 네, 옮겼는데 이제 네. 좀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네, 모기는 아직도 많고. 그래요? 홍대 그 근처고? 이제 연희동 쪽인데 주택 주택 개조한 스튜디오에서 그런 쪽을 여기 PD님입니까? 대표님입니까? 그런 쪽 그 어떤 코디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 저는 좀 세련된 걸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좋아하는데 이제 그 앤틱한 걸 좋아하는 이제 그 대표님과 소봉 감독님이라고 아. 그 공동 대표인데 네. 맞아 그때 공동 대표님 기억난다. 네, 근데 이제 소봉 감독님이 그런 앤틱한 걸 좋아해서 저는 그 근처로 안 갑니다. 일당백은 안 만드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당백은 애정하는데 그 스튜디오 알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팟캐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지 그때 지금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형 유튜브? 이런 거가 얘기되던 시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20년도만 해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을 하면 방금 말씀 주셨던 그 공동대표님 포함해가지고 장비 저 기억해요. 조명 그리고 카메라도 지금 우리 여기 2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찍잖아요. 각각 계셨었고 팟캐스트에서 여기로 넘어왔는데 매번 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당백이. 근데 매번 타이틀을 따로 만들고 BGM도 부금도 따로 만들어. 그래서 내가 남냐 이거? 아니면 이거 의뢰한 사람들도 안 남을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제작하는 건 제가 알죠. 일당백은. 근데 계속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여기 좀 차별화라고 봐야 되나요? 그때 이미 놀랐어. 아니면 그게 제작하시던 분들이 유튜브를 갑자기 맡게 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원래는 2016년에 창업을 해서 2019년까지는 이제 온갖 영상들, 그렇죠. 공공개 영상부터 해서 잡다하게 셰프도 하고 이쪽 다 있지. 네, 잡다하게 받아서 하는 프로덕션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유튜브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들을 몇 번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유튜브 채널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일당백을 듣고 있었고. 팟캐로. 예. 네, 근데 일당백이 유튜브로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제 구상을 했을 때, 근데 그때 생각은 일당백은 그러니까 프리미엄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약간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백이 교양인데 이 교양이라는 건 제 그때도 그러니까 약간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철학 강의 하시는 교수님 계시고 이런데 많았어요 그런 분들도. 근데 이상한 걸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네, 근데
제가 막 철학 강의나 뭐 이런 역사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되게 막 뭔가 공신력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검증된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싶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약간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그런 분들도 들어보면 되게 유익한데 근데 뭔가 이제 좀 갖춰진 기본 느낌이 들어야 이게 이게 되게 프리미엄 교양 프로그램이구나.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어떤 그 단어에 대한 그 색깔을 넣는 거를 어쨌든 거기서 이제 고려를 하신 거구나. 근데 하나 궁금한 건 그럼 누가 몰라? 그럼 좋지. 비용 문제지. 본인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당백이 이제 약간 팬 모임처럼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번호를 한번 받아서 이제 약간 기획안 같은 걸 준비해서 이제 정진님한테 알고 왔었어? 그래서 이제 군청님 그래서 뭐 카페에서 했다. 그래서 합정 카페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제안을 하신 거였구나. 그쪽도 일당백은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 고민하던 시절에. 네. 그랬는데 그쪽에서야 근데 문제는 돈이잖아.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돈이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때 이거는 이 정도 예를 들면은 좀 제대로 된 스텝이 제대로 붙어서 할 정도로 하면 그게 돈이 되는 정도의 규모나 어떤 그건 아니었는데 그 비용은 정현주 씨가 내는 것도 아니잖아. 냈나?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되게 소규모였어가지고 예. 일단 그냥 투자를 한 거죠. 근데 투자한 거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큰 그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도 뭐 그냥 제 시간 그냥 걸어놓고 이제 뭐 장비야 이제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긴 네. 했지. 근데 그거는 원래 유튜브용 장비는 아니었어. 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뭐 이제 전 자체 장비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해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 촬영용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일당백은 이제 교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화면에서 이제 보여줘야 된다. 지금은 되게 정착이 됐죠. 그러니까 뭐 시사 방송이든 경제 방송이든 이제 뭐 엄청나죠. 네, 이제 그런 데서도 그러니까 되게 방송형으로 잘 정착을 해주셨는데, 근데 약간 일당백, 그러니까 정인진님도 뭐 그냥 3프로 TV 뭐 스튜디오 빌려 쓰고 약간 이런 옵션들도 되게 쉽게 있으셨을 텐데, 근데 약간 일당백의 톤앤 매너는 좀 약간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시사 방송이나 경제 방송 이렇게 엄청 이슈성 있는 프로그램들은 결이 약간 다르게 가는 게 좋다 해서 좀 약간 어필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느낌에 그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의도는 뭐 야 이제 우리도 유튜브 해야 되니까 투자해야 되겠다 뭐 그랬는지까지는 저희는 속사정은 모르지만 드디어 뭔가 프리미엄 고급화 뭐 이쪽으로 한번 진입하는 어떤 되게 뭐라 그러지 계기? 뭐 의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있는 장비를 해보자 이랬을 수 있겠지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지식형 콘텐츠 뭐 지식 콘텐츠 유튜브 뭐 지식 콘텐츠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뭔가 이제 계기 마련이 되고 이정표를 찍은 듯한 느낌이 됐는데 그러면서 일당백이 뭐 워낙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차근히 올라갔다면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야. 그거 보고 김지윤의 지식플레이나 셜록 홈즈 같은 데가 여기를 거꾸로 연락한 건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난 궁금해. 정영진님이 뭐. 이제 김지윤 박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김지윤 박사님이 연락을 주셨고 네 그리고 김지윤 박사님이 그 유현준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유현준 교수님 거 했고 근데 소개를 시켜줬다 그래도 얘들이 어느 정도 만들지에 대한 거를 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샘플이 된 게 역시 아무래도 네 일당백 이 될 확률이 높았겠네. 네. 그분들 왠지 일당백 구독자일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김준 박사님이 이제 일당백 구독자였을 것 같아. 보시고 이제 연락 주셨고 이제 김준현 지플레이 같은 거 성향이 되게 빨라서 유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준현의 지플레이 보고 연락 주셨죠. 그러네. 아무튼 뭐 저기 오히려 일당백은 아직 뭐 굳이 구독자가 성공의 몫은 아니지만 이렇게 길게 했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쨌든 김지윤 뭐 셜록 홈즈 이런 채널들은 그분들도 인지도도 있고 또 워낙 또 잘 하시기도 하셔서 그렇지만 100만 뭐 훅 넘어가고 결국은 포인트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고급스러움? 어때? 이건 약간 너무 좀 준비한 멘트 같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 언어의 존중이다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 언어의 존중이란 게 그러니까 김준 박사님이나 유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 니즈가 비슷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송 출연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고
자기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편집권이 없으니까 또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기획 단계에서 이제 거의 끼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갈증이 있으셨고 근데 이제 뭔 얘기인지 알 것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의 관점과 전문가의 언어가 있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작자의 관점과 제작자의 언어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그러니까 윤준 교수님이나 김정인 박사님이나 뭔가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되게 가치 있는 콘텐츠들이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미디어화 시키고 어떻게 콘텐츠화 시키는지 그러니까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이제 믿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좀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가장 좀 잘 미디어화 시키는 것 그러니까 요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근데 팀 작업이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랄까 그러니까 광고주가 저희한테 뭐 아마 알아서 뭐 잘 해서 그냥 보고해 주세요 이러면은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인터넷에 서치해서 이렇게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때 그냥 서치해서 뭐 이렇게 짜는 기획들은 되게 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시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콘텐츠에 있어서 차별화는 여기서 가져다 주고 또 이분들의 시각에 뭔가 좀 갇힌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더 풀어주고 네, 그래서 뭔가 이 합이 만나서 뭔가 그러니까 팀으로서의 뭔가 좀 시너지가 났을 때 그러니까 뭔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게 나오는 게 아닌가. 눈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김지윤의 지식 플레이 처음에 CG가 계속 붙는 거야. 말할 때마다 옆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알긴 알겠지만 솔직히 1인 미디어 채널에 지나가는 회차를 다시 돌려보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은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면 뭐 자료화면 찾아가지고 막 무슨 논문 같은 거 나오듯이 쫙쫙쫙 요즘엔 조금 덜하긴 하던데 힘이 그때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뭐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물론 그래가지고 100만 갔지만 그래서 제가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식인의 언어만이 아니라 제작진이 내 느낌에 이 양반이랑 같이 했는데 우리가 뭔가 실수해서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갈아 넣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맞나요?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면 그걸 이제 그러니까 시각화시켜서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렇지. 이게 영상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TV는 아니잖아. 품질이 뭘? 아니 저는 기억을 한다니까요. 뭐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거는 못 봤다. 이 정도는. 품질에 집중했던 건 사실 약간 좀 브랜딩 측면인데 초반에 아예 확 차별한다. 네 그리고 뭔가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포트폴리오인 거죠. 채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기능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의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런 이제 더불어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채널과 이분들한테도 유익하다. 그래서 고퀄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야 이제는 정말 전문가들이 채널 만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나 보다. 이거는 완전히 뭐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속으로는 이 생각했지.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 갈아 넣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그게 이제 큰 그림. 그때는 큰 그림인지 몰랐어요. 그 두 채널 초반에. 근데 그 형님들 슬슬 얘기하더라고. 거기 했다고. PD님 얘기하고. 자 여하간에 그때랑 비교해가지고 이른바 지금 아까 요새 많아졌다 그랬는데 뭐 경제 뭐 역사 뭐 많아졌는데 이른바 이제 지식형 유튜브라는 게 뭐라 어떻게 뭐 우리나라만의 스타일은 아니겠죠. 자리가 좀 잡혔거든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이나 뭐 어떤 것들이 좀 요새는 좀 뭐 느끼세요? 자리 잡았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패턴의 좀 그룹들이 묶이는 것 같은데 큰 흐름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의도하고는 다르게 약간 좀 마이너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 약간 차별화는 그러니까 실사 촬영하고 그래픽 둘 다 이제 퀄리티를 내자 약간 요거였는데 근데 그때 약간 그러니까 좀 모션 그래픽 그러니까 그래픽적으로 푸시는 쪽도 있었어. 채널들 되게 잘 만드는 센 채널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해적단도 시작해서 기억나. 그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예술의 이유 그다음에 이제 IO라는 채널도 있었고 맞아, 기억나. 거기도 고퀄이지만 약간 톤이 달랐지. 네. 여기라고. 근데 저희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희 그래픽이 김준현의 지플레이부터 약간 그래픽을 좀 강한 이유도 약간 이런 것들에 좀 자극을 받아서 얘기도 하다. 네. 근데 현재 경향성을 근데 보자면은 뭐 지식해적단은 이제 아직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약간 뭔가 좀 무너지는 채널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좀 힘이 좀 빠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을 좀 들긴. 네, 근데 이게 정말 약간 상업성을 좀 못 버틴 느낌이 그냥 멀리서 보기에 그렇게 드는데 어느 곡선에서. 네.
그래서 좀 약간 오히려 좀 저는 최근 경향선 좀 아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이 약간 그러니까 무너졌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좀 변화가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2020년쯤에는 그때 가짜 사나이가 성공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채널들이 막 엄청 그 빅 콘텐츠들을 맞아요. 네, 뭐 약간 유튜브 내에 약간 텐트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시리즈들을 몇 번 막 100만 이상 채널들에서 했었는데 그게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그 가짜 사나이 말고는 약간 좀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었죠. 조회수 되게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약간 그쪽으로도 또 되게 그러니까 OTT 프로그램들이 유튜브 내에서 가려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좀 그것도 약간 무너진. 그러니까 지금은 분화가 되면서 네. 광고주들이 그렇다고 얇게 많이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요. 한쪽에다 쏠려가지고 텐트폴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제가 방금 질문했던 거 그래도 우리 그 일당백도 만났을 때 대비해서 제가 여쭤본 거는 2010년대 후반이니까 뭐 18, 19, 20 요때만 해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아유 유튜브 아무리 뭐 저기 각 잡고 뭘 해도 뭐 게임하고 뭐 예쁜 사람 나오고 이런 게 되는 거지 뭐 지식 뭐 정보 이런 거 되겠어? 이랬던 시절에서 막 그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3프로 TV도 그렇고 약간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거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밝혀진 셈인 거잖아요. 네. 아, 이거 빼고는 정치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누군가가 지식 이런 걸로 한다면 오히려 야 너무 또 레드오션이니까 그러지 않아라고 할 만큼 지식 쪽이 좀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그걸 실감하시는지 여쭤보려던 거예요. 아, 네.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레거시의 느낌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능이랑 교양이랑 경쟁하면 당연히 예능이 시청률이 잘 나올 텐데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형태를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모든 주제의 콘텐츠를 그러니까 그걸 다 배려해주는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인기 급상승 동영상 보면은 그러니까 유재석님 뭐 그냥 뭐 연예인 나오는 채널들이 다 몇백만씩 나올 텐데 근데 교양도 100만이 넘어.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확고한 시청층은 있는 거죠. 유튜브가 그렇게 그러니까 1대1 경쟁이 아니라서 오히려 좀 교양 쪽들이 그리고 또 유튜브 특징이 그러니까 정보 검색 매체로서 그러니까 구글 기반의 어떤 그 정보 검색 매체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확고한 파이는 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러니까 교양이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러니까 교양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약간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왜 보지 싶은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소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 없는 거긴 한데 여쭤보면 원래 지금 그 레거시도 출연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채널 하나씩 다 만들어 요즘에는 그죠? 연예인분들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로 연락이 오겠네요. 그런 분들도 연예인분들일 수도 있고 뭐 오은영 박사님 채널도 본 거 이쪽에다 의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오은영 박사님은 다른 그러니까 외부 기업 시리즈였어요. 네, 뭐 여하간에 요새 보면 우리가 이름 좀 알만하신 분들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모든 주제에 모든 컨텐츠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모를 정도인데 이렇게 될지 알고 무슨 큰 그림 연구소를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교양 전문 뭐 스튜디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지는 아까 얘기해 보시면 소규모로 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었죠 그때는. 2016년에 창업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건 2020년이니까 4년 정도는 그냥 약간 생존을 위해 투쟁하던. 근데 그때 사실 창업을 한 이유는 그 영상계도 약간 좀 개념이 바뀌어 있었는데 제가 2012년에 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테이프로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캡처 떠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미 핸드헬드 DSLR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반응이 늦은 거죠. 학교만 해도. 그러니까 핸드헬드 DSLR이 나온 게 되게 컸었고 그리고 핸드헬드 DSLR을 보고 이제 시내급도 되게 뭔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비싼데 근데 디지털화로 확 넘어갔던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또 근데 올 가격은 더 싸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규모 프로덕션들이 생기기 좋은 약간 한번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한번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을 뛰어든 이유는 그러니까 기존 업체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프라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없었다. 약간 이런 이유로 뛰어들었다가 개고생하다가 이제 저희 좀 적성을 찾은 약간 이런 케이스. 그러면은 창업했을 때 피디님도 같은 멤버였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 또 큰 그림 연구소가 그 홈페이지 가서 직원들 프로필을 보잖아.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아담한 제작사 대비 다 명문대들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담한 제작사는 명문대가 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너 공부시켜서 했더니 저 유튜브 만드는 거기를 지금 10만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안 들었을 수가 없잖아. 본인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식교양으로 방향을 정한 이유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프로덕션 했는데 사실 약간 좀 그러니까 차별화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기획과 이런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차별화가 뭘까? 근데 또 약간 광고 쪽에서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소규모에서 뚫고 나오는 데가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그러니까 돌고래 위계단이라는 아 맞아 거기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프로덕션 외에는 자생적으로 실력으로 뚫고 나온 데가 거기 말고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인하우스죠. 대기업 계열의 뭐 예, 그런 그리고 데들. 그 막 도제 시스템으로 맞아 이제 맞아 대비시켜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 쪽에서 내가 약간 할 수 있나? 돌고래 위계단만큼 재능이 있나? 약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찾다가 근데 저는 원래 근데 학교 입학할 때부터 연대 신방과를 나왔는데 입학할 때부터 약간 다큐멘터리 지향이었고 약간 흐름 뭔가 좀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국 취직보다는 뭔가 자체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미디어 쪽에 네 근데 일단 생존을 위해 광고나 뭐 공공기관 영상이나 다 찍다가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다 보니 제 취향도 이제 뭐 그러니까 일당백 같은 그런 좀 인문학 팟캐스트 유튜브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고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컸어요. 약간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걸 만들고 싶다. 가치가 있는 걸 만들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성향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정영진님은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제작진 얘기를 아주 많이는 안 하는데 내가 그 김지훈 박사님하고 셜록 홈즈 요 두 분들은 PD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PD님이 맞죠? 네. 그죠? 자기네랑 이게 맞는다는 거야. 그럼 뭐 인문학 좋아하고 뭐 이런 거겠지 뭐. 자기 얘기 이렇게 좀 하면 그거 잘 담아주고 하는 사람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두 채널 다 되게 저 애독하니까 시대랑 맞아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를 한 거를 뭐 모르겠어. 본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랬으면 쫄쫄 굶는 거인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다큐는 더 말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왜냐면 지금 모든 주제의 모든 컨텐츠라는 유튜브에서 다큐 하나를 가지고 성공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고 뭔가 시리즈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 컨텐츠로 방향 전하는 계기가 아까 얘기 주셨지만 결국 일당백이었고 일당백에 제안서 가지고 들어와서 정프로님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그림의 어쨌든 중간에 그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비결이긴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콘텐츠 쪽에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약간 뭔가 약간 필수적인 것만 뭔가 프로젝트에서 경험하고 막 뉴미디어 대행사 분한테 막 물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약간 이 정도 배웠으면 시작할 수 있겠지 약간 좀 뛰어든 건데 사실 콘텐츠 쪽은 네, 정진님한테 많이 거의 배우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가르쳐 주신 거 아니고 정진님 하시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정진님 항상 힘 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 힘 빼. 알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거 하면은 안 돼. 뭐 예를 들어 뭐 초반에 막 썸네일 자극이 부족하다 생각하셨는지 원래 딱 이렇게 막 항상 약간 눈 반쯤 감고 이렇게 들으시다가 뭘 적으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딱 주시고 알죠? 약간 그래서 근데 약간 좀 자극적으로 뭔가 썸네일 문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필요할 때만 딱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때는 조용할지 몰라도 광고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본인 그러니까 진정한 게 뭔지를 아는 거지 컨텐츠.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힘 조절을 잘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일당백이 그러니까 롱런 하는 게 전 강점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롱런 할 구조를 짠 것도 사실 정진님이고, 그러니까 정박님하고 정진님하고 롤 분담이 잘 돼 있고. 맞아.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정박님이 일단 쭉 준비를 해오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그럼 이제 정진님이 그걸 쓱 보시고, 근데 정진님은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로 풀려면 이쪽으로 한번 밀어야겠다. 그런 걸 보면서 매주 이렇게 막 콘텐츠 발행하는 게 사실 작가도 없는 상태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 그래 맞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실제 다 작가가 없어요 지금? 네, 이제 PD가 지금 주 채널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방송 쪽에서는 진짜 작가 없으면 하나도 못 하잖아 솔직히 PD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분이
어떤 그러니까 전문적인 내용은 채우시고 그러니까 콘텐츠적인 어떤 구성이나 흐름은 이제 PD가 채우고 네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일종의 사전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질문지라도 있잖아요. 그럼 사전에 한 다음에 어느 부분까지를 뭐 모르겠어요. 컨텐츠는 예를 들면 뭐 전문가가 선택해. 그럼 어디를 어떻게 보완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저는 촬영 전에 얘를 갖고 일종의 회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당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정박님이 이 콘텐츠를 준비하시고 일종의 작가 역할도 하시는 셈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영진님이 흐름을 타면서 이거에 뭔가 구성 흐름을 콘텐츠로 만지시는 거고 근데 정영진님은 되게 좀 사고가 PD적이라 이제 그렇게 하시고 맞아. 느껴져. 네 그리고 이제 김준의 지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준 박사님은 제 느낌이 약간 좀 전교 1등 스타일 사전 준비 철저하게 하고 네, 원고 딱 준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본을 쓰시면은 자기가 써. 네 근데 거의 다 외워서 그러니까 단락별로는 그냥 안 보고 대단하시만 진짜 커트 하는 게 싫은 거야. 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준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그러니까 백업에 좀 집중을 하고 그러면 되겠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CG를 더 많이 썼구나. 네 그래서 김준 박사님은 그랬고 이제 유현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화 편하게 할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거의 대화식이죠. 그러니까 주제 아이템이나 이런 걸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제안은 그래도 드리세요? 틱탁하야? 왜냐면 내가 봐도 그분도 맨날 그렇게 주제를 뽑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주제랑 뭐 사전 자료나 이런 그러니까 사전 자료란 게 그냥 뭐 이제 이미지들이나 그러니까 교수님이 쭉 보시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뭘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흐름인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 최악의 건축으로 잡았는데 예를 들어. 근데 이제 후킹은 이제 그 평양에 류경훈 테러가 있는데 이게 최악의 건축 막 넘버 원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되게 후킹한 주제다.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뭐 윤주 교수님도 뭐 약간 까듯이 얘기하시겠지 했는데 윤주 교수님 난 이거 좋은데 그런 식으로 상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뭔가 그러니까 서로 또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윤준 교수님이 들어주시고 저희는 또 그런 후킹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걸 디벨롭하고 네, 이런 흐름이 아닌가. 실제로 어쨌든 그 화면의 어떤 그 느낌이나 분위기나 이게 뭐 일당백 때부터는 어쨌든 간에 약간 여기는 고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제작사 어디냐 뭐 예를 들면 뭐 PD 누구냐 이런 식의 얘기 두 개 다 런칭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나 궁금하던데. 네, 꽤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 다른 프로젝트들 많이 연락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김준 박사님 지식플레이는 기획도 김준 박사님 쪽에서 좀 먼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뭐 시의성 있는 게 많으니까 정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국제정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김 박사님이 오히려 먼저 거의 주도적으로 이쯤에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제 뭔가 가끔 뭐 문화적인거나 역사적인거나 뭐 이런 것들. 김준의 지식플레이는 김준 박사님이 아이템도 더 제안 주신 게 더 많고. 전 빌딩 스타일 맞네. 네, 셜록 현준 같은 경우는 뭔가 아이템은 저희가 제안 드리고 유현준 교수의 생각이나 해석이 좀 되게 차별화가 있으셔서 아이템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형태로. 네, 그리고 저는 뭔가 오징어 게임 2가 뭔가 언론에서는 되게 막 혹평이 많았는데 유현준 교수는 난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그거를 되게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으시고. 네. 후반 작업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갈아낸 것 같다고. 보통 한 어느 정도 시간 걸려요? 요새는 좀 덜한가?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컷 편집하고 이제 구성하는데 한 3일, 그다음 이제 그래픽 하는데 이틀 뭐 이렇게. 한 편에 그럼 얼마야? 기본 일주일인가? 그쵸. 예. 그러니까 고퀄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솔직한 질문. 그럼 그런 두 분 거 물론 뭐 그 자체로도 클릭이 나와서 돈을 벌겠지만 뭐 광고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외주 제작 형태입니까? 아니면 뭘 나눕니까? 뭐 어떻게 되는 구조예요? 저희 김재희 지식플레이 셜록 현준 일당백은 약간 좀 지분 형태로 수익 쉐어고요. 이런 게 참 특이한 거야.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네, 수익. 보통은 아예 외주를 주는 형태들도 있던데 많던데. 네, 그리고 이제 지분 형태. 주로 기업이나 기관 뭐 저희가 서울대학교 사로잡다 시리즈라고.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생활비랑 즉서라는 기업 채널도 있고. 네, 이런 채널들은 이제 돈 받고 하고. 네. 그걸 당연한 얘기 같고. 지분 구조. 이 지분 구조도 일당백에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처음 제안 드릴 때 그렇게 들었죠. 그 전에 많이 못 봤어 지분 구조는. 여기서 다 읽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거의 사실상 웬만한 주당 방송 하나 만드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뭐 프로세스
가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필요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디님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 제작진도 보면, 그러니까 한 채널당 한 컨텐츠를 주에 한 어느 정도 뭐 촬영하고 만들고 기획회의 하면서 하나 뽑힐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번 그 루틴을 좀 뭐 좀 간단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 촬영할 때 한 이제 뭐 3편 정도 찍어야 그럴 수 되고 있겠지. 편집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팀은 보통 이제 한 프로젝트당 2명. 네. 현장에 가면 피디님은 그럼 매번 따라가요? 그렇진 않죠. 이제 네, 프로젝트가 많아져가지고 저는 약간 신규 프로젝트들 착수할 때 주로 하고 메인으로 하는 건 셜록 현준. 네, 지금은 셜록 현준은 네, 다 보고 있죠. 이젠 좀 많아서 좋으시겠네요. 근데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 할 때마다 뭔가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당연하지. 새로운 거 하는 게 더. 그러면은 거꾸로 말 그대로 이 한국형 지식 유튜브 채널 원형을 만들고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 이거 만들 때든 기획할 때든 뭐든 이건 계속 벽이다. 이 부분은 좀 참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 뭐 쉽게 말하면은 그게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요. 실패라고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좀 핏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주로 기관 기업 분들하고 사 프로젝트를 하니까 근데 눈높이가 다르고. 이제 그런 거죠.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게 만나서 뭔가 협업이 되고 그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네, 약간 네, 뭔가 일반 좀 홍보 쪽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대행사들이 하는 일 처리 방식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만들어가야 저희도 뭔가 유니크한 걸 뽑아낼 수 있고, 저희 방식은 그렇게 좀 약간 협업 구조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지분 구조라는 말이 되게 많은 설명을 하는 거지 사실. 왜냐면 서로 잘 돼야 되니까 서로 기업분에 해당되는 뭐가 상호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은 그냥 말 그대로 해주시는 거지 뭐. 저희가 그러니까 기업 콘텐츠 중에도 이제 잘된 콘텐츠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샤롯다 시리즈도 그렇고 생활변화치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율이 높으시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홍보팀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막 이거 썸네일 좀 약하잖아요. 뭐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되게 열심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뭔가 고민하고 애정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그 레벨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레벨이 비슷하면은 물론 이제 시간은 더딜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떨어지게 뭔가 나오고, 예, 뭔가 유의미한 뭔가에 차별화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에 맞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확 올라왔던 뭐 시리즈나 뭐 어떤 뭐 그런 거는 뭐였나요? 뭐 시리즈라 그냥 약간 PD적으로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님 셜록 현준 채널에서 그때 이제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마치다 부장님 하고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정이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휴가로 이제 미국이랑 맞아. 다 갔다 왔죠? 예, 일본을 가시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근데 저희 해외 제작비를 써야 되니까 이걸 되게 목숨 걸고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뉴욕이나 뭐 그러니까 미국은 유현준 교수님이 살다 오셔서 완전 통이세요. 그러니까 뉴욕은 진짜 유현준 교수님이 거침없이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안내하면서 네, 근데 유현준 교수님 막 일본은 보러 가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해가 높으신데 나머지는 낯설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까 해서 일본 관련 뭔가 좀 콜라보 할 분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마치다 부장님이 떠올라서. 근데 사실은 그냥 느낌이 그렇게 매칭이 딱 되는 건 아니었는데 붙여놓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뭔가 그냥 일본 하면은 그때 이제 다나카가 이제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다나카 이거 아니고. 다나카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마치다 부장님이 떠올랐는데 이제 그때 기획이 좋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났을 때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콜라보를 할 때 약간 그냥 이 캐릭터에게 기대기만 하면 그러니까 유명인 나왔으니까 잘 되겠지 하면은 좀 뻔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근데 예측 가능한 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가려면 뭔가 둘이 만났을 때 뭔가 나오는 시너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현준 교수님은 한국의 건축가고 이제 마츠다 부장님은 이제 일본에 뭐 이제 부동산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통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얘기도 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네, 부동산업과 건축의 공통점이 뭘까? 그리고 이거를 약간 좀 콘텐츠적으로 후킹하게 뽑으려면 뭘까? 근데 그때 제가 특히 좀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넘기다가 막 나중에 좀 참고하면 좋겠다 싶은 항상 레퍼런스 저장해놓는데 그때 막 짱구집 도면 해가지고 막 맞아 기억나. 돌던 이제 그게 저장해놓은 게 있었어서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죠. 일본 건축가, 일본 부동산업, 한국 건축가, 그럼
한국, 일본 둘 다 좋아하는 짱구 그리고 도면 가지고 얘기해. 약간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가 예, 잘 됐죠. 기획한 대로 딱 떨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셨겠네. 네, 이건 정말 PD가 이끌어간 건 맞네. 네. 그래서 이제 섭외까지 포함해서. 이건 이제 내가 잘했다. 약간 아, 좋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면 몰라. 맨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